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109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고작합이 2021년 5월 15일에 토지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외에 존재합니다. 토지를 양도했고 납부할 양도세액은 1,500만 원이다. 이 토지 양도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과세기간 중에 당해 거래 이외의 양도 거래는 없고 답지자는 서로 독립적이고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 보니까요. 2021년 7월 31일까지 양도세 과세 표준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랬는데, 자, 언제 양도했습니까, 여러분? 5월 15일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토지를 양도했고요. 자, 왜 존재하는 거? 그럼 5월 15일이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요? 7월 31일까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맞고 2번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제가 평상시에 남남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남남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예정신고를 불성실합니다. 자, 그랬을 때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죠. 그랬을 때 확정신 어떤 수강생들 그 얘기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남녀 중년의 남녀 수강생들이 그냥 서로 쏙닥쏙닥거리면서 그냥 그날 짝이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분위기 좋아가지고 제가 어떤 관계 둘이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 펄쩍 뛴 얘기들 했잖아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남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요. 확정신고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예요. X입니다. 가산세 적용됩니다. 다음 연도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서로 남남이에요. 다만 근데 이거는 있죠.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는데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이 무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요거 몇 프로 깎아줍니까, 여러분? 50%를 경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50% 감면해 준다. 그래서 예정신고를 안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럼 무조건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양도소득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근데 혹시 못했다 그러더라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해야지만 그래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50% 깎아주니까 그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2번 정답이죠. 네. 그 다음에 예정신고하는 경우에 양도세 분할 납부 가능하죠. 예정신고든 확정신고 납부든 요건 갖추면 다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다거나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예정신고하면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고 물납은 적용되지 않고요. 자, 110번 문제도 한번 보시면 27회 때 문제인데 계속 제가 평상시에 물어본 겁니다. 소득세법상 거주 양도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2021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21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는데, 자, 3월 달에 주택 양도했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역시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기한이 별거 아니지만 시험에 자주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하셔가지고 다 예정신고 기한 한 번씩 다 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양도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죠. 그 처리 기준은 배예요. 2천 이하, 2천 초로 나눠서 2천 이하일 때는 자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내 최소한 1,000 내고 나머지 그러니까 얼마? 600만 원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가 맨날 평상시 수업 시간에 1,400일 때 400, 1,800일 때 800 그런 식으로 강의했었는데 1,600 당연히 60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2번이 옳고요. 3번 예정신고 납부할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없다.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초과하면.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때 예정신고하여야 합니다. 틀렸고 예정신고하지 않은 고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에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는데 똑같은 얘기죠.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 신고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건 정답이고 넘어가시면 111페이지요. 아니, 111번이요.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말이야. 오늘 아주 그냥. 자, 잠을 좀 못 자긴 했지만. 미치겠네. 자, 말이 엇나가서. 자, 111번 문제 봅니다. 25회 시험. 자, 수정한 거예요. 소득세법상 양도세 물납비, 자,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고자로서 납벌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한 자는 납벌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후 45일 이내 분할 납부입니까? 아니고 몇 개월이요? 2개월입니다. 2개월. 자, 2개월이고. 그 다음에 2개월이고. 그 다음에 양도세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부동산 물납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물납 안 되고 애초에.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입니까? 아닙니다.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그래서 원래 납기인에 1,000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요. 양도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 시에만 적용된다. 예? 양도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에만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요건 갖추면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고자가 양도세 과세표준 양도세 확정 신고에 따라 납부할세액이 3,600만 원인 경우 최대 2,000 초과했으니까 50% 이하 금액이죠. 그러니까 최대 얼마예요? 절반. 얼마예요? 1,800만 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29회 때 문제네요. 112번 문제는 소득세법상 고자의 양도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리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 신고 의무 없습니까?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내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데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환산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때 페널티를 주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 금액을 양도 결정세액에 더한다. 항상 여러분들이 숫자 나오면 이거 5% 가산세를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뭘 주게 돼? 앞에 있는 것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자,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는 그 환산 취득가액에 5% 가산세를 정하는 거고 감정가액을 정했으면 감정가액 5% 가산세를 정하는 거지 산출세액의 5%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 시에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세액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납부할세액 1,000만 원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당연도의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계산 달라지는 건데 반드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정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예정신고 했는데도 확정신고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5번 정답이고요. 113번 문제가 이제 작년 30일에 기출문제입니다. 또 보시면 소득세법상 고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계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 틀린 거예요. 법령이 정하는 부담보 중에 채무액에 대한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에 부담보 중에 이걸 주의하라고 했죠? 그 양도리 속한다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딴 건 다 2개월인데 얘만 몇 개월?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꾸면 2개월로 바꿔서 나올 거고요. 예정신고 납부라는 경우에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감면받는 게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이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구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감면세액이 있으면 뺍니다. 수시부가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앞에서 수입부가세액이 있으면 그거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해야죠.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공제하고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틀렸습니다. 공제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 예정신고 납부할세액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죠.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기한 지나면 몇 개월 내요? 2개월 내 분할 납부요. 자, 그 다음에
당연도의 누진세를 융대상 자산에 대한 이거 또 나왔죠? 29회 때 나왔는데 지금 30일에 또 나왔네요. 그래서 당연도의 누진세를 융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양도소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 신고는 하여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나왔던 것들이 또 나왔고요. 또 1번, 2번은 안 나왔던 게 새로 나온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넘어갑니다. 114번 문제는 자, 114번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다 나왔던 것들이 나오는 거고 지금 제가 강조한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114번 문제 답이 얼핏 보이네요. 통과하려고 했더니 그죠? 부담법 중에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 양도를 속한다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거. 부담부 중에만 3개월이라는 걸 꼭 주의하시고요. 바꾸면 2개월로 이렇게 바꿔서 나오고요. 115번 문제 같은 것은 뭐 예정신고기한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1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16번 문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계약일이 2021년 6월 5일, 잔금지급일 약정일이 2021년 7월 25일, 실제 잔금지급일이 9월 10일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대금 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로 합니다. 대금 청산일이라는 것은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입니다. 9월 10일이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습니다. 대금 청산됐다고 해도 나중에 허가 못 받으면 다 꽝되니까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되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10월 15일 양도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12월 31일이 되겠죠? 10월 15일 허가에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117번 문제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건데요. 요거 117번 문제도 뭐 별건 아닙니다.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 시기와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으로 오른 것 부담부 등에 따라 양도로 보는 부분이 아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일, 계약상 잔금지급 양도세는 필요 없어요. 실제로 잔금 지급한 날. 자,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만 의미가 있죠. 실제 잔금 지급한 날, 대금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로 하죠. 9월 15일. 근데 이런 문제라면 항상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뭘 확인해 봐야 돼요? 예? 자, 등기 접수일이 빠른지를 꼭 확인하셔야죠. 등기 접수일이 더 빠르네요. 그러니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합니까? 등기 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합니다. 취득 및 양도 시기로요. 그러면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자, 언제입니까, 여러분? 일단 취득 시기는 언제고? 등기 접수일 9월 15일이고요. 그죠, 여러분들? 9월 15일이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이때가 취득 및 양도일이 되니까 양도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9월 30일 양도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11월 30일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이. 네, 이상한 데로 가 있네. 5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시면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기에 항상 양도세나 취득세나 등기 접수 빠른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238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자, 요 118번 문제는 잠깐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어딜 보시면 되냐면 한번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거주에 대한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다 그러는데 거주자일 때 국세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잊지 마셔야죠. 주소지라는 거. 부동산 쓰지 아니고. 양도했는데 양도차익이 또 나왔네. 양도차익 없는 경우 예정신고할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하여야 하는 거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번 지문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데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 추가 환급신고한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송신고를 하게 되면 혜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해당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 깎아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4번 지문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라고 그랬어요. 예정신고 불수성시라면 무조건 가산세입니다.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면 틀리고, 근데 다만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면 이렇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 깎아줍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고요. 5번 지문은 뭐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들이요. 119
119번 문제도 여러분이요. 119번 문제도 여러분이 충분히 다 반복해서 지금 나왔던 것들이 계속 나오고 또 그 가산세에 관한 거 여러분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나서 5년 내 양도할 때 취득 가격을 감정가격이나 환산 취득 가격을 했을 때 그 가산세요. 감정가격 또는 환산 취득 가격 몇 프로? 5%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120번 문제도 충분히 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쭉. 그래서 여러분들 쭉 다 풀 수 있어요. 121번 문제, 요것도 뭐 종합 문제로 출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종합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122번 문제 국외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122번 문제. 국외산에 대한 양도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국외산 양도세. 작년에도 문제가 나오고 재작년에도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국외산 양도세가. 그래서 이 국외산에 대한 양도세 공부할 양도 많지 않은데 만약에 독립화 문제로 나와주면 뭐 더 좋은 거죠. 뭐 이거는. 자, 그래서 한번 작년보다는 이제 중요성이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 국외산 양도세는 어떻든 간에 국내산 양도와 비교해서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국내산 양도 시의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 있다 거주자죠.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둔 거주자를 거주자라고 하는데 국외산 양도 시의 납세무자인 거주자는 양도를 현재 계속해서 국내 몇 년 이상이요? 5년 이상 주소 거주둔 거주자지 3년, 4년 주소 거주둔 거주자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국외산에 대한 납세무가 있어요?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토지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비거주자 국외산 양도세 납세무 없고 그 다음에 거주자도 3년, 4년 주소 거주둔 거주자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부동산 과세 대상을 보면 국외산 양도의 경우에 주식이나 파생 상품이 제외되고 최근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산 이런 것들이 국외산 양도시 대상이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산 대상이 되는데 그럴 때 이 부동산 임차권이 국내산 양도시의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국외산 양도시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대해서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냐, 아시아냐? 오늘 왜 이러지? 오세아냐? 아이고 미치겠네 오늘 말이 오늘 자꾸 마지막 수업에 힘을 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동영인가요? 다음 주 동영인데요. 자,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동영 어떻든 간에 그 아무 생각 없이 뭐 다른 거 막 공부하다 와가지고 그냥 시험 보고 그냥 에이 많이 틀렸네 이러고서 가고 이러면은 큰 발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교재들을 훑어보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 요약집을 한번 훑어보고 첫 주에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백선 문제를 한번 훑어보고 시험 본다거나 근데 처음에 첫 주는 요약집 같은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비교 3주차 같은 거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론 총정리 특강을 좀 중간에 좀 늦게 하는데 그 이론 총정리 특강 있죠? 요걸 갖다가 이제 한번 쫙 훑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를 특강을 들은 다음에 한번 훑고 또 뭐 3주차 시험을 본다거나 오늘 한번 시험을 본다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뭐 문제집을 다시 한번 체크된 거라든가 중요한 거 또 그다음에 자꾸 헷갈렸던 거 이런 것들 딱 해서 그런 것들을 무조건 그 첫 시험 보기 전에 그 전날 이걸 다 봐야 돼요. 무조건. 다 보려면 양이 많은데 어떻게 다 보냐고요? 그 체크된 거 위주로 그냥 내가 너 공부했었는데 너 중요하다고 체크했었는데 너 내가 이거 포인트가 이거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눈만 마주치고 무조건 읽고 시험 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잘리지 않을 정도로 눈치 어떻게든 그냥 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여튼 훑어보고 눈만 마주쳐요. 그냥 눈만 맞추면서 막 보고 하고 중요한 건데 자꾸 암기 안 되는 것들은 어떻든 간에 포스트를 찍어놓고 사진 찍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저 틈날 때 화장실에서 외우든 어디서 외우든 밥 먹을 때 외우든 외우시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보고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말고 저 전체를 전체를 스킵하는 게 중요해요. 전체를 정독해서 쭉 읽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틀리면 구멍이니까 배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마지막 공부는 이제 9월 달에는
그래서 도저히 있다가 딱 봤더니 이거는 아유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보려니까 아유 그냥 제껴놓고서 일단은 그 쭉쭉 그 보시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제껴놓고서 그런 다음에 시험을 보고 나중에 이제 제꼈던 것들 중에 좀 여러 개 되면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좀 틈날 때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빨리빨리 제끼면서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그러면서 전체를 빠르게 보고 시험 보고 빠르게 보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4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전체를 복습을 하면서 공부가 되고 또 전체를 빨리빨리 몇 회독을 하면서 최소한 이렇게 전체 공부했던 것들을 4회독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전범위로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력이 늘어나고 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총종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론 특강 같은 거 할 때 이제 세포 같으면은 뭐 가로놓기, OX 두 개 중에 고르기, 이론 압축, 그 다음에 우주선다 막 섞여지는데 쫙 한 번 또 훑고 헷갈리는 것들도 디테일하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법 이제 흩어졌던 것들이 눈에 이제 한눈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런 9에서 90월 과정을 거치면서 실력이 진짜로요 팍팍 늘어나고 막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요거 등용 4주차 출제했던 문제 다음 연도에 1주차로 출제하면 4주차 때 전년도에 왜 이렇게 쉽게 출제했냐, 용기와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출제했냐 하면서 했던 것들 1주에 출제하면 왜 이렇게 어렵게 출제했냐고 그래서 40몇 점 나오고 말이에요, 평균이. 근데 여기에 이제 다시 4주차로 출제하면 또 왜 이렇게 또 그 다음 연도에 또 쉽게 출제했냐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공부를 그런 식으로 마지막 마무리 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여튼 등기라든가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외산 양도시에는 등기나 기준시가 전 세계 부동산에 기준시가 어떻게 매기고 우리가 등기부 어떻게 관리해요. 그래서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자,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둘 다 원칙입니다. 국외산 양도시도 실거래가로 계산해요. 다만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양도항시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하고 이 시가라는 게 없을 때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하고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뭐 시가라는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한다. OX요. X입니다.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뭘 정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실거래가. 없을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정해서 계산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최근에 시험에 지문에 계속 나왔고요. 국외산 양도시에는 등기 여부나 보경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6에서 45% 초과 손실만 적용됩니다. 국외산 양도시에 70%, 60%, 50%, 40% 적용된다고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국외산 양도시에는 무조건 뭐다? 6에서 45% 추가 손실만 적용됩니다. 반드시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6에서 45% 국외산 양도시에 뭐 했다고 70%, 뭐 했다고 50%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장특공제 있잖아요. 장특공제는 국외산 양도시에 장특공제는 적용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보유 유도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장특공제 안 해주고요. 근데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기본공제는 적용되고 물납 당연히 국내에산도 안 되는데 국외에서는 당연히 물납 안 됩니다. 자,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 정글에 있는 부동산을 물납하고 뭐 잠비아 공화국 채권으로 물납하고 골치 아프잖아요. 다 안 됩니다. 분할 납부는 근데 됩니다. 그래서 장특공제 안 되는데 기본공제 되고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 납부는 되고요. 이런 것들 자, 꼭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서 저 앞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서 취득한 자산을 양도에 발생한 소득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 환차익을 양도세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그러니까 외국 돈을 빌려가지고 취득한 자산을 양도에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차익금, 외국 돈 빌린 거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으면 환차익은 양도세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포함한다고 바꾸겠죠? 네. 그 다음에 양도책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외국 돈을 외화를 환산할 때요. 외국 돈을 환산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제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보세요.
중 빠른 날을 양도 및 취득 시로 했었는데 그 소유권 전기 접수일, 인도일, 생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눈에 익혀두고 시험에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외화를 원화로 환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외국에서 세금 낸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 되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세금 낸 걸 공제해 줄 때 작년 지문에도 나왔었지만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국외산 양도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일 때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방법 중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세액공제 방법만 있다가 이제 최근에 필요경비 산입하는 방법이 추가된 건데 시험에서 바꾸면 세액공제 방법으로만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준용 규정. 국외산 양도시에는 하여튼 등기나 기준시가라든가 등등 이런 규정들 준용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1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22번 한번 보겠습니다. 122번 문제부터 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122번 문제. 소득세법상 국외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1번에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 외환사는 지출일 현재,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니까 맞죠? 지출일 현재,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그렇죠?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자, 그러면 2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국외자산 양도 시에 양도세 납세무자는 국외자산 양도를 계속해서 몇 년간? 5년간 국내 주소고수등 보상만 납세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요거 3년 틀렸고 5년이고 미등기 국외 토지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70%다. 이런 등기제도 이런 거 있어요? 없고 70, 60, 50, 40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보다 6에 45%입니다. 장기 보유 등재는 국외예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3년을 보유했던 5년을 보유했던 장특공제 국외예산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뭘 적용해? 국외자산도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합니다. 실거래가액이 없을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죠.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2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0회 문제입니다. 고의적 합의 국외에 있는 양도세 대상 X토지를 양도하면서 국외 토지를 양도하네요. 소득이 발생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세는 없다. 갑이 X토지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고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만분 하나에 들어갔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고소 둔 거주자의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갑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서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차입금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세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X토지 양도가액은 양도당 시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죠. 국외산도.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를 공제한다. 답은 쉬웠습니다. 국외산 양도시에 다른 나라에 우리가 국가경제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해준다는다? 안 해줍니다. 자, 공제한다 틀렸습니다.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는 어떻게 합니까? 깔아줍니다. 기본공제는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장특공제 적용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24번 문제입니다. 거주의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요. 국외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합니다. 그죠? 이게 원칙입니다. 실거래가로. 다만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양도자산이 소지하는 국가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고요. 근데 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이제 뭘 적용한다고 했어요? 제가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릅니다. 원칙은 실거래가. 없으면 확인되지 않으면 시가. 시가 없을 때 뭘 한다고요? 보충적 평가 방법. 맞죠, 여러분들? 네. 국외자산, 국외소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 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 시 분할 납부 규정은 적용 불가능하나 국외소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물납은 적용 가능하다. 말이 안 되죠? 뒤바꿔졌습니다. 물납은 안 되고 분할 납부는 되고요.
그래서 2번이 여러분 정답이고요. 3번 봅니다. 양도 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제정환율에 의해서 외화를 환산합니다. 원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양도소 기본공제는 국내산과는 별개로 구분해서 공제하나 장기입부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공제는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을 구별해서 각각 기본공제해 줍니다. 맞고 장특공제는 안 해줘요. 국내산과 달리 70, 60, 50, 40% 이런 비례세율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증과세 이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6에서 45%입니다. 국외산은 무조건 6에서 45%예요. 그래서 2번이 여러분 자 정답이었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125번 문제는 역시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또 역시 126번 문제도 역시 반복이 돼서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다 반복이 되고요. 127번 문제 보겠습니다. 127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127번 문제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요. 자, 여러분 딱 보세요. 딱 보면은 국외산 양도시에 이거요 기준시가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 부동산 어떻게 기준시가를 매겨요? 그러니까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없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특공제 안 되고 또 물납 안 되고 이런 것들 자 보시면서 보면 됩니다. 128번 문제 봅니다. 128번 문제도 종합 문제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섞어서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복습 겸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양도세 기본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시마다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장특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공제하는데 요건 갖췄어 해주고 못 갖추면 안 해주고 요건 갖추면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본공제는 어떻게 합니까? 소득별로 1년에 얼마? 25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나중이에요? 허가예요. 그럴 때는 양도소 과세표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이고 도시별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자 환지처분으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니까 쇠도끼네요. 그러니까 언제요? 환지전 종전 환지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환지처분 공거의 다음 날은 금도끼 은도끼니까 권리면적보다 증가하면서 되는 토지가 그렇고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천 토지 취득입니다. 쇠도끼예요. 2021년도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처분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부동산 관련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음 연도로 2월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연도 2월 공제 안 되고 양도소 과세표준은 가필차장 소기과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해서 계산하고요. 뭐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종합문제라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보시고 12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9번 문제요. 한번 보겠습니다. 129번 문제. 129번 문제는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129번 문제 봅니다. 고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 과세 표준을 예정 신고해야 한다. 여러분 국외자산 양도시에 국외자산 양도시에 양도세 납세문제가 되려면 양도일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고소 둔 고자잖아요. 10년간 주소 뒀으니까 5년 이상 주소 둔 자죠. 그러니까 납세문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정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은 5년인데요. 그러면 막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10년간 주소를 뒀으니까 5년 이상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비고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무가 있다.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토지 팔았을 때 납세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고자가 국내 상가 건물 양도한 경우 고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세 납세지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다.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입니다. 주소지예요. 주소지.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이다. 그러면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주택을 팔았어요. 근데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 주면 미국?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때는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써야지. 사업장이었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4번 틀렸고 5번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 주소를 뒀다면 양도소 금액 계산 시 장기 입후의 등재가 적용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국외에 사는 아무리 저기 해도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5년을 보였든 10년을 보였든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130번 문제도 28회 때 문제인데 종합 문제로 쭉 출제가 됐어요. 이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130번 문제는 종합 문제인데, 자, 130번 문제. 소득세법상 고제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이 같은 해에 여러 개 자산 모두 등기됐고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 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은 없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공제 방법이요. 감면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에서는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한다고 그랬죠? 맞고요. 소득세법 중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중에 따라서 이월과세 적용받는 경우에 장기입후 공제입후 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여러분 원래 이월과세 특례는 전부 다 장특공제 적용시든 세율 적용시든 다 언제부터 보기한을 계산해요? 증여자.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증여자를 기준으로 보기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당초 증여자가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렇죠?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4번이요. 이 4번이 좀 한번 보세요.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가 3억 원인데 이 토지를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양도가액은 3억 원으로 본다. 자, A법인이 이 거래에 대해서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했다. 이거는 저가양도 고가양수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해요.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그럴 때는 얘기가 틀려져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 3억 원 있죠? 이것을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봐요. 왜냐하면 짜고 칠 수 있잖아요. 어떤 주주하고 특수관계 법인에게 이 주주가 양도했을 때 얘네들이 양도했다고 하는 가격은 5억이지만 그렇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시가 3억 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를 실제 양도한 가격으로 봐서 이걸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눈에 기두시고요. 이거 딱 한 번 나왔지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그 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 뭐가 불분명한지 항상 잘 보셔야죠. 뭐가 불분명해? 취득가액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할 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수에 따라 적용가액이 한다. 매감기예요?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환산취득가액. 매감 환기죠? 네, 환산취득가액 빠져서 틀렸고요. 답은 그래도 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1번 문제는 농지와 관련해서 30회 시험 때 의의 범위로 30회 시험이 좀 희한했어요. 기준시가 안 나오던 기준시가가 나오고 또 농지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안 나오던 비상업 토지를 물어보고 그래서 30회 시험 때 의의 범위에서 이렇게 문제가 잘 안 나오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떤 건지 131번 문제.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니까요. 농지란 농지 정의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농지란 논박 과수원으로서 지적공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그렇죠? 그래서 지적공상 지목이 반드시 전답과수원이 한다 그러면 틀려요.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도, 농도, 수로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지역에 있는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이요. 경작상 필요에 의할 때 토지 가액의 차액이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이 얼마? 4분의 1 이하이고
맞습니까? 우리 교환분할분의 수비과세 요건 배웠잖아요. 쌍방 교환분할하는 토지가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배웠냐면 경작상 필요이한 경우는 교환만 비과세사이고 경작상 필요이한 경우는 교환만 비과세사이고 분합은 비과세사 아니고 자, 같은 교환분합의 요건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야 되고 또 신농지에서 얘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 농지 교환분합이라는 수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다?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조건 3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맞습니다. 3번 지문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하는 경우 비삼용 토지 제외한다. 여러분 비삼용 토지라는 게 뭐냐면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목장, 부재지주 임야 이런 것을 우리가 비삼용 토지라고 해요. 그럼 부재지주라는 게 뭐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이런 거인데요. 최근에는 꼭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연잡한 시군구에 있거나 또 통작거리라고 그래서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면 제천한다고 봐요. 왜냐면 꼭 뭐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이 꼭 걸어 다니면서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차 갖고 다니면서 농사 짓으니까. 그러니까 30km 이내에 괜찮아요. 그리고 100% 농사 안 져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하면 비상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세요. 네, 4번을 보면 4번 보기 전에 5번 질문을 한번 볼까요? 비삼용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 판정은 소득세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랑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실질과세원 측상 현황부가 이건 기초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당연한 거죠. 그러면 30회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1번, 2번, 5번은 확실한 거예요. 다 배운 거. 근데 3번과 4번이 낯서는데 4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서 한두 문제는 의회 범위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토지는 비삼용 토지에 해당한다는데 자,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이면 그린벨트잖아요. 이런데 농지가 있으면 있을 곳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 비삼용 토지에 해당한다는데 틀렸어요.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삼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30회 시험 때 비삼용 토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 1번, 2번, 5번은 확실하고 3번과 4번인데 4번이요. 이거 좀 센스 있게 이걸 골랐었어야 되는데요. 4번이 정답입니다. 한번 보고 가시면 돼요. 이거 비삼용 토지 자세하게 또 나올 가능성은 낮으니까요. 132번 문제가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작년 기출 문제 역시 종합 문제로 양도수 금액 계산 특례를 또 쫙 물어봤었는데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건지. 자, 일단 한번 보시면 여러분요. 1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의 국내에산 양도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수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과 토지에 통산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승은 통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양도세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배 산입하지 않는다.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지금 5년 양도합니다. 2월과세 특례죠. 2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배 포함 안 하지만 2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배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입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필요경배 산입합니다. 취득원가에 현재가 차는 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이 보유한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계획이라는 것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에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이거 보면은 제가 항상 해준 말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이중공제 방지원칙.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다른 사업 보유주 기관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했어요.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 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번에는 공제할 양도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 요거고 또 포함시키면 안 되고 4번 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이게 지금 딱 보니까 뭐예요? 증여 후 우회 양도가 떠올라야 됩니다. 증여 후 우회 양도. 자,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했는데 자,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했는데요. 증여자, 수증자요.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했는데 증여자한테 뭐가 부과된대요? 양도세가 부과된대요. 그럴 때는 봅니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이 얘기에 지금 생략된 말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수증자가 양도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했더니 이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더 요 두 개 합친 게 요거보다 뭐예요? 더 적어서 얘네들이 잔물 직접 양도하면 값이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은 거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죠. 그래서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낸게있으면 돌려주고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봐서 누가 납세용자가 돼요? 당초 증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인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이율과세 특례가 이거 부당이익 계산 부인 특례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합니까? 아닙니다. 증여세 이거 싹 부인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낸게있으면 돌려줍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5억 원입니다. 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축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양도가액을 자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해요?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게 결론이죠. 시가로 다시 계산하는 거.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의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시가만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시가와 거래액의 차이가 3억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는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해? 시가로 계산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산 부인 특례도 물어보고 증여 후 우회 그러니까 부당해산 부인 특례에서 5번 지문은 저가양도 고가양수, 4번 지문은 증여 후 우회양도 이런 것 골고루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133번 문제는 30일의 수정인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감면 소득 구하는 건데 감면액 구하는 건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보면서 한 번도 안 나오다 딱 나온 건데 전제를 잘못 따라서 모두 정답 수리가 됐던 문제. 자, 고소하게도 134번 문제는 기본 역시 종합 문제인데 기본 문제 순수에 관한 거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요. 쭉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뭐 다 지금 반복돼서 다 종합 문제로 섞어서 나오는데 다 반복해서 나와서 여러분이 그냥 복습 겸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풀어보시면 되고 다 설명드린 내용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그런 것들이 다 종합 문제로 나와 있어요. 특별히 제가 따로 언급할 만큼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쭉 봅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이요. 그 밖의 국세로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252페이지 그 밖의 국세인데 그래서 이제 252페이지 그 밖의 국세는 여기는 이제 부동산 우리 관련 사업소득이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건설업.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되죠.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8회 때 나오고 쭉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26회 나오고 28회 나오고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에랑은 나올 가능성 높다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나왔고 작년 아니면 재작년 나왔어요. 30회 아니면 30일에 나왔어야 되는데 30일에 작년에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임대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타임만 더 하고요. 임대업을 중심으로
그 밖의 국세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